이고요. 거기 5번이요. 계속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좀 정리하시다. 그 다음에 35번부터는 탄력성 문제입니다. 35번부터 무려 한 50 몇 번까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몇 번까지 하면은 그죠? 58번까지 무려 한 거의 한 20문제 정도가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우리 교재 순서는 균형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탄력성이 더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탄력성도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개념에서 맨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량, 재량 반드시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유효수요. 그 셋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두 개 꼭 나올 겁니다. 근데 1순위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요. 여기 탄력성도 문제가 나올까요? 꼭 나올까요? 아마 안 빠질 겁니다. 이거 빼면 시험 내는 사람 또라이입니다. 100%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두 개는 꼭 나올 거니까.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 아마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맨 첫 번째가 음입니다. 자, 탄력성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 우리 교재는 지금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 말이죠. 분모가 가격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요. 유리기 때문에 전부 다 비율 개념이니까 퍼센트 개념 이거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양의 변화율. 그래서 값이 얼마만큼 변했을 때 양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요거요. 그래서 이걸 적어가지고 만일에 변화가 더 컸었어. 1보다 크다 작다. 자,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 됐을 때를 단위 탄력적. 그래서 문제로 보자면은 여기는 문제가 딱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무슨 말인가? 가격분의 양이지 양분의 가격 아니죠. 가격을 또 다른 말로 임대료라는 말 똑같겠죠. 그래서 임대료 변화에 따른 양의 변화이지 양 변화에 대한 임대료 변화 아니라는 얘기. 이거 분자 뭐 바꾸면 안 됩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가 1보다 크다 작다. 요게 두 번째. 그래서 1보다 컸을 때는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녀석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기업의 매출액하고 밀접하죠. 그래서 어쩔 때 값을 올려야 되고 어쩔 때 떨어뜨려야 되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줘서 비고탄력. 그래서 비탄력될 때 고가 전략이고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 저가 전략. 이거. 이게 비고탄력. 그러니까 비탄력될 때 값을 어쩌니까 인상 전략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비탄력될 때 인하 전략하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탄력될 때 값을 올리면은 수입이 는다는 소리죠. 값을 떨어뜨리면 수입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또 탄력적일 때는 값을 내려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인하 전략, 저가를 높여야지 인상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기업의 매출액일 때 가격 전략을 타는 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비고탄저는 수요만 적용됩니까? 공급은 적용이 안 됩니다. 기업의 총 매출액 언제든지 수요의 탄력성 관계이지 공급 탄력성으로는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없고. 그 다음에 그럼 어쩌면 수요 탄력이 커집니까? 탄력성 결정 요인.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말은 어쩌면 탄력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거 종류 몇 가지 기억하시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대치세 존재 유무. 그러니까 대치세가 많다 적다. 여기도 탄력성 결정 요인은 변수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수를 외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쉽다. 변화가 잘 된다. 탄력적. 바꾸기 어렵다. 그럼 비탄력적.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치세가 많다는 얘기는 비슷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가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용은 상업용, 공업용보다 더 탄력성이 더 큽니다. 그만큼 더 바꾸기 쉬운 거 아닌가? 맞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거용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전체는 전부 다 비탄력적인데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주거용이 좀 탄력성이 크다 그 말이지. 주거용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굳이 계산하면 여기는 보통 한 0.9 정도 나오고 여기는 0.4, 0.1 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의 통계 보니까. 어찌됐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주택. 만일에 그 지역에 공공주택이 우리 정책가세요. 요거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그 지역 주택 수의 탄력성 커질까요? 작아질까? 그만큼 공공주택 한다는 얘기는 대체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탄력성 커지겠죠? 요 두 개의 지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시간이 짧을수록 바꾸기 좋을까요? 시간이 길어야 바꾸기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성이 더 크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단기 수요는 좀 급할 거다. 그 다음 장기는 좀 완만할 거다. 요거. 뻔한 얘기죠? 기울기와 탄력성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분화.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로 보자면 비탄력적인데 종류별로 쪼개입니다. 세분화. 용도별, 지역별, 위치별, 규모별. 전부 다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성은 더 커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모델하우스를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수를 짓더라. 남자 옷보다 여자 옷이 훨씬 더 탄력성이 더 크다. 종류가 다양하죠. 남자는 거의 비슷해요. 카라 넓은 거 좁은 거 단추 하나 둘 셋 다 막아놓은 거 가운데 터놓은 거 양옆에 터놓은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남자 신발에 끈 있는 거 없는 거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 그만 크다는 얘기는 바꾸기 쉽다는 얘기죠. 또는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그만큼 바꾸기 쉬운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쉽네, 탄력적. 바꾸기 어렵네, 비탄력적.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적 규제. 법적 규제가 맞냐 적냐. 만약에 법적 규제가 크다는 얘기는 법적 규제율.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비탄력적. 이게 법적 규제 완화될수록 탄력적. 그래서 이걸 바꿔서 신고제에서 인허가제로 바꿨다. 인허가제를 다시 신고제로 바꿨다. 신고제에서 인허가제로 바꾼 것은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 맞죠?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규하고 기존. 신규가 기존보다 조금 탄력성이 큰 거 맞죠? 수요에 있어서만큼은요. 공급은 반대죠. 요게 네 번째. 요게 사실 전부예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전체로 봤었을 때 이쪽에서 문제를 하나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낼 수도 있고 요렇게 종류가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약간 더 말을 더 첨가시키면 두 번째는 소득 탄력성. 이제는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얼마 변하는가. 소득 탄력성. 그럼 분모만 달라지죠. 여기는 뭐가 돼서 분모는 소득 변화율. 소득이 우리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요. 소득 변화율. 요 놈보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또 뭐겠습니까? 양변을 똑같습니다. 분자는 여기는 양의 변화율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요거는 1이 기준이 아니라 0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0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만일에 0보다 클 때는 여기는 플러스 양수관계. 이때를 뭐라고요? 우등제, 정상제, 보통제, 상급제. 우등제, 정상제요. 정상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등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요.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열등제 또는 아니면 하급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못난이 제왕. 일단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말을 바꾸겠죠. 여기는 1인지 0인지 보시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란 말은 다른 물건 값이 냈을 때 그 제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때는 X의 가격. 여기 X의 가격을 이제 단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파트로 볼 수가 있으니까 X의 가격 변화율. 그러니까 특정 물건 값이 일단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달라집니다. 요놈에 따라서 그 다음 또 양이 어쩌니까 여기는 Y제 양. 그러니까 전부 다 분자는 다 뭡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 1번은 그 물건 값에 그 물건 양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른 물건 값이 변할 때 그 물건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바로 대치의 보완제. 여기는 Y제 양의 변화율. 여기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0보다 크다 작다. 자, 0보다 크면 우리 뭐라고 하죠? 양수. 이때는 플러스 관계요.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대체제. 그래서 수 대비. 수하고 대체는 비례라고 그랬죠? 비례한 말은 같은 방향, 우상향, 플러스 기울기. 보완제는 우하향, 마이너스 기울기. 이럴 때는 우리 대체제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됐을 때 마이너스 될 때 여기는 보완제. 요거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한 세트요. 여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1인지 0인지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네 번째 요거. 이게 세트요. 이게 한 세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자면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조세액이.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여기까지 나오는데 종종 또 끼워 들어가니까 조세. 우리 조세하고 할 때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 작아진다. 내 탄력성이 크면 그만큼 전가가 잘 되니까 내 부담은 적어진 거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그 지역의 수요의 탄력성 커지는 거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줄어든다. 거기까지 조세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섯 번째. 이번에 모의고사 여권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운송비 탄력성. 운송비요. 운송비 탄력성은 공간 균형을 가면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그래서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기억나세요?
공간 균비를 따라서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때는 어쩌니까 산재성. 그래서 운송비 탄력성은 운송비 변화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운송비 탄력성이 오면 여기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여기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이때는 어쩌니까 산재성, 분산입지, 산재성이요. 또는 아니면 분산입지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이때는 그저 집심성, 가운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는 방법이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공간 균비를 따라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입니다. 공간에 큰 산이 있다. 우리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공간 균비를 따라서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분산입지, 동네 구멍가게. 그 다음에 운송비 탄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때는 뭡니까? 집심성, 요렇게.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요게 탄력성 전체입니다. 딱 줄이면요.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걸 딱 지금 2분에 줄인 거예요. 요게 전부요. 그래서 문제가 이쪽에서 하나를 건들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건들 수 있고, 세 번째는 요거 건들고, 네 번째는 요거 건들고, 세트가 만들자면은. 그 다음에 여기 비고 탄저는 오로지 뭐만 수요 탄력성, 요놈만 관계되지 공급 탄력성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게 전체 의미입니다. 요거 다 문제 냈으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35번부터 봅니다,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 탄력성이라는 설명 중 기술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부동산은 필수적인 수요 대상이며 일반 재화에 상대적으로 대체를 찾기가 어렵다. 다른 거 다 빼고 대체재가 적다. 비탄력적. 뭐 앞쪽에 필수적 다 필요 없는 얘기니까. 키워드가 대체재가 많냐 적냐.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 때문에 상당히 적다. 그래서 1번을 더 지문을 비틀면은 부동산은 특히 토지의 자연적성을 강조하면 거의 완전 비탄력적. 인문적성을 강조하면 조금 탄력성이 커질 수가 있다. 자연적은 불변이고 인문적은 가변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 말을 더 해석하면은 토지는 부동성, 개별성 등 자연적 성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용도의 다양성 등 인문적 때문에 조금은 탄력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1번이 그 지문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지문 읽으면서 그게 싹싹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 말하는 건 지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상업용, 공용보다 이제 얘기 나왔거든요. 주거용, 상업용, 요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상업용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죠?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런데 일보다 크고 탄력적이다. 그 말 아니라는 얘기. 상대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2번 맞죠? 자, 세 번째. 틀렸죠? 예. 예, 어쩌고 보려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제가 그동안 말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수요는 지역에 따라서 용도의 용이성, 용도 전환이 쉽다, 바꾸기 쉽다. 그런 탄력성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차이가 난다. 용도 전환이 어렵고 용도가 획일적이고 용도가 편협하면은 그만큼 더 비탄력적. 다양할수록 탄력적.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용도 다양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환이 어려울수록 비탄력적 되신 거죠. 다섯 번째. 부동산 수요는 수요에 대해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찰기간이 단기보다는 장기, 앞에 관찰기간 빼고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앞쪽에 관찰기간 쪽은 수식어에 따라서 모두만 속으니까 키워드만 찾자고. 결국 뭡니까? 요거 나왔죠.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쩐다. 바꾸기 쉽다. 탄력성이 커진다. 그런 얘기 됐죠? 그 다음에 36번. 탄력성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연원보다 요게 더 크다는 얘기죠. 요거는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밖에 안 주다 그 얘기 아닌가요? 1번 지문 얘기가. 비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보다도 분자가 적어야 1보다 작을 거니까. 거기 1번 다시 볼까요? 1보다 작다는 것, 즉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양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면 뭐다? 거기 보시면은 수요량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더 작다는 것이 아니라 크다 그래야 맞죠. 지문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보다 양이 더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은 양보다 값이 더 많이 변한다. 분자 분모 관계니까. 지금 이해하셨는가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는 어쩝니까? 크게 변하는데 분자는 적게 변한다. 그러니까 양 변화보다도 가격 변화가 더 클 거다 작을 거다?
커야만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분자분모 관계에서. 이해되신 거죠? 말을 지금 해서, 이거 애우는 말 아니에요. 애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무슨 말이니까 요거 지금 물어보고 있죠. 1보다 크단 말이 무슨 말이고 작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 해석하는 문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도 분자가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1보다 클 거니까. 그럼 분모가 뭐니까? 가격이고 분자가 뭐니까? 양이니까. 그럼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적어야 되겠죠.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1보다 적을 거니까. 그러면 1번은 뒤쪽에 가격 변화율이 작은 것이 아니라 더 커야만 되겠죠. 해석되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요의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려면은 요걸 물어봐야 되죠. 요걸요. 지금 요걸 물어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요걸 물어볼 때는 바꾸면 안 되죠. 지금 요거 물어봤으니까. 뒤쪽 물어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0.5. 그러면 0보다 크니까 분명히 어쩌니까 플러스 양수 맞죠? 분명히 0보다 큰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0.01도 어쩌니까 정상제입니다. 0.001도 정상제. 0보다 분명히 크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뭐라고? 정상제, 보통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비량은 감소할까 증가할까? 증가하는 거죠. 대신에 이게 0.1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득에 대해서 100% 올랐는데 소비는 1% 늘었다는 얘기죠. 0.01. 그렇지만 0보다는 0.01도 0보다 분명히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비해서 양의 변화인데 소득 변화보다 양 변화가 점이가 크다 작다 그게 아니라 소비가 늘었냐 줄었냐.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을 때 방향이 똑같으면 어쩌면 이때는 전부 다 우등제입니다. 방향이 떨어지면 이것도 어쩌면 우등제 방향이 같을 때는.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이 뭡니까? 플러스 관계니까.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소비가 늘면 돼요. 그런데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 올라갔을 때 소비가 10% 이상 늘었냐 적겠냐 그거 이게 아니죠. 하나만 늘어도 어쩌니까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위쪽은 지금 기준이 1이죠. 여기는 0이잖아요. 지금 차이가. 위쪽은 가격 변화가 예를 들어서 10% 올라갔을 때 10% 이상 변화하면 어쩌니까 탄력적이고 10% 밑으로 보면 비탄력적인데 1기준이니까 여기는 0이기 때문에 소득이 1000%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딱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도 0.001은 되잖아요. 그러면 우등제 0보다 크니까 기준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번 얘기가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즉 플러스 관계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비례다. 비례란 말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은 방향. 그게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근데 조금 늘었지만은 그래도 느는 거 느는 거니까 그때는 그죠 0.01 되더라도 정상제 우등제 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요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 플러스가 양수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수요가 소득할 때 수요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그때 임대 0이라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대료 탄력성 그게 바로 뭡니까? 가격 탄력성이니까 0 제로가 됐죠. 제로 단위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값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겠죠. 비고니까. 즉 지금 세 번째 얘기는 요거죠. 완전 비탄력 수직선 얘기요. 이럴 때에는 자 봅니다. 부동산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인하에 관계없이 수입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만약 3번으로 맞게려면 1로 고쳐서 1. 단위 탄력적 1 됐을 때는 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여기 탄력성 1보다 클 때는 뭐입니까? 값을 내리세요. 작을 때는 올리세요. 1 됐을 때 가격을 올리건 내리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탄력성 1 됐을 때 가격 탄력성이 1 됐었을 때는 가격을 올리건 내리건 45 탄저 45도 1이 되니까 전체 면적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그랬죠. 거기 0이 아니라 1로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 0을 내버린다면은 가격을 올리건 내리건 따라 수입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죠.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제로 됐었을 때 값을 올리면 수입은 늘고 떨어뜨리면 수입은 감소되고. 3번 지문 얘기 해석됐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고치는 방법이 만약에 뒤를 놔두고 앞을 고치다면 제로가 아니라 1 가격 탄력성이 1 단위 탄력성 되면은 값을 올리게 되는 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치든지 아니면은 앞쪽 형을 내버려두면 탄력성이 제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 값을 올리면 수입이 늘고 떨어뜨리면 수입이 주는 거지 오르고 떨어지고 따라서 영향이 변화가 없다라면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은 용도하거나 용도는 용이할수록 보다 더 탄력적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는 어디 왔습니까? 이쪽 다시 왔네요. 이게 문제를 보시면은 요렇게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계속 여쭤보니까 네 개를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있죠. 요게 한 세트요.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계속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보시면은 용도가 다양하다. 전환이 쉽다. 그 말은 바꾸기 쉽다. 그럼 탄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탄력성 결정 요인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다섯 번째. A 부동산보다 B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이 더 크다는 것은 자 A보다 B가 더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A 부동산보다 B 부동산보다 대체재가 더 많다.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다고 그랬죠. 탄력성 크다는 얘기는 더 바꾸기 쉽다. 바꾸기 쉽다는 얘기는 종류가 많을 거다 적을 거다. 보다 더 많을 거다. 지금 5번 질문은 A 부동산 요거 탄력성 이거보다는 어쩌니까 B 부동산 탄력성이요. 어떻게 더 크면 여기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바꾸기 쉽다 어렵다. 바꾸기 쉽다. 그러면 같은 종류가 많다 적다. 더 많을 거다. 답은 몇 번이요? 5번.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말이 어째 왔다 갔다 지금 하게 그럼 보이니까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37번.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을 설명해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죠. 자, 1번은 어디 나왔습니까? 또 요거 나왔네요. 요거. 그러니까 요 녀석은 요 놈에 대한 요거지 요거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앞쪽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은 뒤쪽을 좀 물어봤으니까 차이점이요. 지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1번도 또 결국 또 요리 왔죠. 문제를 지금 계속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 앞쪽에서 문제가 여기가 지문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기준이 1이고 0이고 요거 따지는 문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매출액 어떤 관계가 이게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 이게 딱 세트가 딱 4개로밖에 안 되니까 의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준 알아두고 어쩌면 수입이 많아져 적어지고 그 다음에 어쩔 때 많이 변하는가 요거 얘기니까. 그러면은 1번을 보자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임대료 가격 변화에 대한 양 변화지 양에 대한 값이 아니란 얘기. 분자부분 바꾸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자, 1번 틀렸고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왔습니까? 또 요리 왔네. 요거 왔네. 1보다 작을 때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1보다 클 때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 1일 때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또 두 번째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디를 물어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오실 때 반드시 풀어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 그죠? 그러면 집에서 풀어보시다는 얘기는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 그래야 어쩌면 더 빨리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고민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답만 맞추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풀어오실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러면 2번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 클 때는 탄력적. 너무 쉬운 지문.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지문이 헷갈려서 2번을 얼른 못 읽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약간 헷갈리면 2번부터 또 열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기업의 가격정책. 이제 또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 또 요거. 예고 나왔거든요. 보세요. 지문 1번, 2번, 3번 썼네요. 가격정책은 탄력성인데 무슨 탄력성? 공급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수요만. 그러면 3번도 공급의 탄력성이 아니라 수요 탄력성. 틀렸죠?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네 번째도 요리 왔거든요. 요거 왔거든요. 순서 그대로 1, 2, 3, 4 계속 건너가고 있네요. 여기 한 셋. 요것만 정리하시다니까. 요거를 하루 종일 정리해서 하나 아니면 두 개 맞으면 투자하실만 하죠. 여기 전부의 사실이요. 요놈에다 미사이고 말에다 끼워놓고 이제 말을 맞출 거니까 기본 골자는 요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탄력성을 주는 것은 시간, 소득, 상표 성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체지음보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더 큰 거 맞죠? 상대적으로 대체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남성복보다는 남자들 용품보다 여자들 용품 훨씬 더 탄력성이 더 크다. 맞죠? 칼자루 누가 쥐고 있으니까? 아줌마들 쥐고 있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맞죠? 전부 다 남자들은 칼자루 안 쥐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아줌마들 좋아해야 돼. 집도 아줌마들 집 편하고 애들 학교 가까워야 돼. 아저씨는 집 멀어도 돼. 그러면 4번 맞죠? 5번. 용도가 다양하거나 그 전에 용이할수록 바꾸기 쉽대요. 그러면 탄력성이 커질 거다 적어질 거다? 커진다. 결국 그러니까 한 수 딱 맞게끔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번.
자, 수요의 탄력성과 주택가서 공급의 기업의 총수입 또 나왔네. 비고탄저.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가자? 요리 가자. 총수입이요. 비고탄저 지금 요거 쓰겠네죠.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인상 전략. 탄력적일 때는 인하 전략, 저가 전략 펴는 얘기요. 자, 가장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주택 가격의 하락 정책은 기업의 수입을 감소한다. 이해하셨을까요? 비탄력적이면 올려야 되는데 떨어뜨렸으면 수입이 준다. 비고탄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값을 인상정책, 고가정책. 그러니까 명품인 고가정책 하는 거 맞죠? 요즘 애들용품, 유아용품 그만큼 더 고가정책 맞죠? 우리 똑같은 학원비도 성인들 학원비가 아니라 애들 입시 학원비 훨씬 더 고가정책 맞는 거 맞잖아요. 그만큼 더 비탄력적이니까. 우리 같은 학원도 중개사고보다는 경미학원이 더 비쌉니다. 왜? 더 비탄력적이니까. 맞죠? 일반 운전면허보다는 특수중장비 더 비탄력적. 전부 다 비탄력적이라는 뜻. 되신 거죠? 그만큼이요. 특수계층을 상대로 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그만큼 수요가 더 작으니까. 그리고 애들 상품, 실버 상품,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보다 더 비탄력적. 맞죠? 그러니까 화장품 옛날에 그냥 보고 화장품 요즘은 어쩌니까 유아용 화장품, 그죠? 중고생 화장품, 20대 초반 여성 화장품, 중년 여성 화장품, 노인 화장품 전부 다 쪼개놨죠. 그것도 세분화시킨 거, 탄력성 키우려고 그렇게 전략을 펴니다. 텔레비전도 화면 큰 거, 작은 거, 뭐 있는 거, 없는 거, 홈바 있는 거, 없는 거, 냉장고도 그죠? 거기다가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요리 가르쳐주는 거, 안 가르쳐주는 거, 거기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휴대폰도 어쩌니까 기능 있는 거, 없는 거, 속도 빠른 거, 늦은 거, 화소 많은 거, 적은 거, 전부 다 세분화.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보자면 1번 같은 그런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떨어뜨리면 수입이 준다. 올리면 수입이 는다. 1번 맞고요.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공급의 감소에 따라서 가격 상승보다 더 줄어듭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 탄력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을 많이 올리고 떨어뜨려서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양은 수요 같으면 어쩌죠? 수요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줄고 요게 탄력적 맞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어쩌니까 많이 올리고 많이 떨어뜨렸는데 양 조금 주고 조금 늘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변하더라.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변하더라. 양은 조금 요것만 찾으면 돼요. 거기 공급 수요 공급 다 증가 감소 전혀 관계없습니다. 키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보다 적게 변하고 양은 많이 변하더라. 는다 준다 오른다 떨어진다 그 다음 얘기예요. 변화폭이 작다 크다 작다 요 얘기하니까 요걸 주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보다 많이 변하고 크게 변하고 양은 조금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요 그림 이해하십니까? 요게 무슨 말입니까? 요쪽 얘기 요걸 좀 써놓은 거다 요거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당연히 1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력적 여기는 분모는 크다 분자가 작으니까 1보 작으니까 비탄력적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상대로 조금 양은 많이 그래야 1보다 클 거니까 되신 거죠? 비탄력적은 1보다 작으니까 가격은 많이 양은 조금 그래야 비탄력적이잖아요. 요 그림 해석하는 거. 자 그러면은 2번 볼까요? 수요 같은 탄력적일 때 자 탄력적입니다. 그럴 때에 공급이 감소하는데 가격 상승은 가격은 더 어떻게 보다 가격 상승한 경우에 그 다음은 자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려야 되면 내려야 됩니까? 그죠? 탄저니까 이리 왔네요. 자 탄력적인 값을 올리라 내리라 그럼 값을 올렸습니다. 그럼 수입은 는다 준다 역시 또 비고탄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9번도 거기 보니까 중요한 표시 붙었는데 비고탄저 이 말 정확히 해석하는 얘기 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말 비틀리 무슨 말 요 말을 해석하는 문제 결국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에 해당 주택건설위에 다른 주택건설 공급을 늘린다면 그러면 다른 주택 공급을 늘렸다는 얘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래 이럴 때에는 인상정책 인하정책 인하정책 그러니까 탄력적 안 써주고 지금 말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을 다시 보시면은 주변에 해당 건설주택에 의해 다른 주택건설의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 그러면 인하전략 인상전략 인하 탄저니까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값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려야 좋겠죠? 그런데 가격 상승은 경추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 결국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비고탄저 결국 딱 한마디잖아요. 비탄력적 값을 올리세요. 탄력적 값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물건은 값을 일반적으로 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용품 많이 올라가는 거 맞죠? 가방 하나에 150만 원씩. 애들 초등학생 1학년 가방이 딴 동네 얘기입니다. 그런 가방 산 사람 X라고 합니다. 그거 사면 공부 잘하는가요? 근데 있잖아요. 광고빨에 속는 거죠. 다섯 번째, 수요가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 그러면 단위 탄력적은 값을 올리고 내리건 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총수입에 언제나 증가하다 항상 불변. 언제든지.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내리세요. 비고탄저 단위 탄력 때는 올리고 내리건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됐을 때는 가격 전략이 아니라 물량 공세를 합니다. 그래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요. 이해하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번부터는 이제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탄력성에다 다 보여주고 말했었는데 40번은 이제 응용 문제예요. 이거를 안 보여주고 지문을 써가지고. 자, 보시면은 다음 지문을 읽고 이 지역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옳은 것은 아파트 분양업체는 분양값을 인하하면은 수입이 올라갈 줄로 알았었다. 그러면은 뭘로 봤습니까? 탄력적으로 봤었다. 다시. 아파트 분양업체는 분양값을 인하하면은 분양수익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보았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분양업체는 내 물건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떨어뜨리면 수입이 는다고 그랬으니까 탄저니까. 맞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히려 분양값이 인하하자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분양회사 측에서는 내 것이 탄력적인 줄 알았었는데 결과는 어쩝니까? 거꾸로 간 거 보니까 비탄력적이다. 그 말이겠죠. 말뜻이.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비탄력적만 찾으면 답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럼 비탄력적은 두 개가 있는데 공급도 있죠. 공급은 관계 없다니. 오로지 수입은 뭐하고? 수요만 관계 있다.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공급은 다 빼고. 이해하시는 거죠? 0.1초짜리 문제 비고탄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자니까. 결국은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는 요 의미가 무슨 말이죠? 좀 새깁시다. 두 번째는 기준이 1입니까? 0입니까? 그죠? 1 될 때는 뭐라고? 0보다 크면 작으면 뭐라고 하니까 요런 것들. 자, 세 번째는 매출액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는 어쩌면 변합니까? 요거 딱 세트가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죠. 요게 전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수식어를 전부 다 끼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거를 좀 이해해두면 수식어도 금방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전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는 41번 탄력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당 구매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부동산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한 것을 뭐라고 합니다? 소득 탄력성. 또 어디로 왔습니까? 이번은 이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1% 변했을 때 양이 얼마가 는다. 이걸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미 나왔죠. 1번 문제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종류 의미 물어봤고,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을 한다. 두 번째 우등제입니다. 자, 소득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또 여기 두 번째 뭡니까? 요거.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는 요쪽 같죠, 지금요? 그리고 요쪽에서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요렇게 0인지 1인지. 0보다 크단 말이 무슨 말, 작단 말이 무슨 말.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단 말이 무슨 말, 1보다 작단 말이 무슨 말. 탄력적, 비탄력적. 밑에 쪽은 0보다 크면 우등제, 열등제. 그 밑에 쪽은 대시제, 보완제. 종류식으로 물어보는 건 맞잖아요. 2번 지문도.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등제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수요량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음이다. 정상제는 플러스 양이고, 그 다음에 열등제 하급제는 못나이제와는 그저 마이너스 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제란, 그러니까 중간제란 말은 사실은 이거는 완벽한 경쟁력인데 안 써야 되는데 독립제란 말을 썼으면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나오는 거죠. 완전 비탄력제가 뭐라고? 독립적. 그러니까 독립제란 말은 가격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중간제가 어쩌고 우등제, 열등제는 소득과 관계된 거죠. 굳이 하자면은. 그런데 만일에 우리 시험에서 중간제가 어쩌고 이걸 답으로 만들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가 됩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게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독립제란 말 쓰고 중간제란 말 쓰는데 독립제는 이쪽 얘기입니다. 독립제란 말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져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중간제란 말은 소득이 변해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소득 관계된 것은 중간재. 굳이 하자면은, 구별하자면은, 그다음 독립적이란 말은 가격 관계된다. 그렇게까지만.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쓰면 조금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오로지 땅 아니면 건물 쪽 얘기니까 좀 그렇지만 나와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중간재는 소득이 변했더라도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또, 좀 더 말하면 중간재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소득이 많아도 바이올린 안 삽니다. 저는 의미 없어요. 그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소득 많아도 담배 안 피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기호표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 바이올리스트한테는 바이올린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직업과도 관계될 수 있고 소득 관계될 수 있는데 자기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는 소비재 사치재다, 뭐는 보통재다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 사람 다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완재는 함께, 그래서 대체는 따로따로 소비, 보완재는 함께 소비. 맞죠? 그래서 아까 대체 나오면 전부 다 다른 걸로 바꾼다. 그 말 했잖아요. 아까 소득효과는 같은 물건. 대체란 말은 다른 걸로 바꾼다는 얘기, 다른 재와 얘기고, 그 다음에 보완재는 함께 소비. 그래서 보완, 보충시켜줘, 완성시켜서 함께. 대체는 따로 소비, 따로. 그죠? 선택. 보완재는 함께. 그 말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보완재는 함께 소비 시설 만족해주는 상품으로서 교차 탄력성은 음이다, 양이다. 그 다음에 대체는 양. 플러스니까. 또 결국 뭡니까? 요것도 나오네요. 음양 요거 얘기. 결국 계속 문제를 풀어보지만 요 지문에서 벗어난 건 사실 없잖아요. 여기 음이 물어본 문제 한 문제. 여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이게 딱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에서 섞어서 물어볼 거니까. 초점만 달리. 그죠? 자, 42번도 완벽한 산수 문제. 거기는 이제 무슨 문제 같습니까? 거기는 매출액 따지는 문제. 그럼 결국 수입은 가격과 양을 곱하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거기 보시면 모르면 그림을 그려놓고 합시다. 이렇게. 수요금 같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200이었죠? 그 다음에 양도 200이죠? 일단 처음에. 그러면 첫 번째는 매출액은 이 정도 가격이 요만큼 양. 그런 기업은 요만큼 가격을 하고 팔았으니까 면적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의 총 매출액 되겠죠?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 소비액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가격이 200이었습니다. 양도 200입니다. 그러면 4만 나왔습니다. 맞죠? 총 매출 전체는. 그런데 두 번째, 가격을 인상했었대요. 자, 값을 올렸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렇게 됐겠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됐겠네요.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보니까 공급 탄력성은 0.3 필요 없는 얘기죠. 왜 필요 없는지 아시죠? 매출액은 공급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오로지 뭐만 수요 탄력성만.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은 0.5 나왔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전부 다 수입이 늘까요, 줄까요? 가격을 자 올렸습니다. 자, 값이 올라가서 수입이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줄어요? 거기까지만. 즉, 수요 탄력성이 0.5 나왔죠? 값을 올립니다. 늘어요, 줄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수요 탄력성 0.5죠? 비탄력적이죠? 값을 그 다음에 200에서 분명히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가격 인상했으니까 수입이 늘어요, 줄어요? 그죠?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그죠? 비고탄지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 가격이 당연히 어쩌면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 합니까? 떨어지면 안 되지. 일단 얼마 오르는가. 만일에 거기 액수가 나오는데 가격이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값이 증가, 그래서 수입이 증가를 흘러야지 감소하면 안 된다니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탄력성 0.5 나왔죠. 수요가 0.5인데 비고 0.5니까 비탄력적. 근데 분명히 주문에 뭐라고 나왔으면 가격 인상 나왔잖아요. 비고. 그럼 수입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숫자만 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2천이 는다 하나는 감소. 그럼 감소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현재 판매량은 200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200인데 가격을 300으로 올렸으면 여기를 300. 참 여기에 300 됐으면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이제 요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까? 양 찾읍시다. 지금 수요 탄력성이 얼마? 0.5 줬죠. 근데 가격은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200에서 300이니까 100만 골랐으니까 지금 50% 오른 거 맞죠? 200분의 100이니까 원래 가격에서 200에서 100 올랐으니 그러면 50% 오른 거 맞죠? 그럼 여기도 0.5니 그러면 25%가 어쩌니까 줄면 되겠네. 올랐으니까. 그래야 50분의 25는 0.5니까. 그러면 200에 25% 주니까 4분의 1이 줄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1 주니까 얼마? 150. 200에 4분의 1이니까.
지금 25%는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왜 25% 나온지 아시죠? 요것 때문에 0.5 주었으니까 거기 가격은 200에 300, 100 올랐으니까 200에서 100 올랐으니까 100% 50% 올랐으니까 50% 상승된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0.5 나오려면 여기에 분모가 50 올랐어 그러면 절반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25%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50분의 25는 0.5니까 저 쓰러집니다 지금. 쓰러집니다. 어디 노래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노래에서 쓰러지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25% 줬으니까 그래 200에서 25%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그죠? 4분이니까 이게 150 될까 지금 요 얘기 지금 말하려고. 아니면 모르시겠으면 더 써볼까요? 지금 200에서 어쩌니까 그러니까 200이 왜 100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쩌니까 지금 현재가 양이 얼마? 양이 지금 200이죠? 요런 200에서 그러면 X 나오자 요거 찾는 문제. 그러면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25%니까 200에 25면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50이니까 그럼 15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300 곱하기요. 그 다음 150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늘었어요 줄었어요? 45,000 나오죠? 그러니까 5,000만큼 늘었잖아요. 늘어야 정상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키죠. 우리 교재 안 나왔지만 하나 더. 이렇게 나오면 사실 금방 알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면 우리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쩌니까 가격 다 주고 양 다 주면 누가 모릅니까? 이거 다 아는 거지. 이걸 좀 더 변형시키면 요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예를 들어서 2입니다. 자 2 줄게요. 탄력성은 2. 이럴 때 탄력 2 주고 그 다음에 가격을 어쩌니까 10% 올렸습니다. 즉 수요 탄력성은 2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가격 10% 올렸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늘까요 줄까요? 몇 프로 늘까요 줄까요? 몇 프로 변할까요? 일단 그러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것만. 수입은 늘어요 줄어요? 줍니다. 얼마나 줄까요? 얼마나? 얼마나 줄어요? 얼마나 줄어요? 안 그래요. 20% 줄으면 제가 말 안 하죠. 그러면 계산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문제보다 요 문제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여기는 분명히 가격이 200에서 300으로 갔다. 양이 얼만데 보여줬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응용 문제예요. 요놈까지 하실 줄 알면 돼. 여기 나오길 바랍니다.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러면 여기를 1로 봅시다. 항상 1로 합니다. 왜? 100%니까. 나는 1이 싫다 그러면 100 하세요. 아니면 10 똑같으니까. 그럼 원래 처음에는 그죠? 1 곱하기 1이었으니까 1이니까 전체가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지금 요 얘기요. 그럼 분명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단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값이 올랐다고 했으니까 자 10% 올랐습니다. 얼마? 1.1. 10%니까 1에서 10% 올라가니까 110%니까 1.1. 만약 100이면 110 만드시면 되니까. 그러면 요것만 찾으면 돼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찾으면 되겠죠? 탄력성 얼마 줬으니까 2 줬으니까. 자 탄력성 2니까 그러면 가격이 지금 얼마? 10% 올랐으니까 얼마 올랐죠? 그러면 2니까 그러면 2 나오려면 이게 얼마? 20%가 줄여야 정상 아닌가? 그러면 1에서 20%니까 이게 얼마? 0.8.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이 100%니까 20%니까 0.8.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1 곱하기 0.8 해보면 얼마? 0.88 나오죠? 아, 가격 곱하기 양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0.88이니까 몇 프로? 88%. 그럼 얼마? 12% 줄었구만요. 이게 문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 아직 못 믿겠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10%를 떨어뜨립니다. 자, 내려봅시다. 그럼 수입은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그럼 어떻게? 10% 떨어져서 이번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왜 1로 잡은지 아세요? 기준 100%니까 일부러 100으로 하자고요. 요 문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다 틀려. 우리만 맞게. 예. 아이, 그러지 말고. 요 문제는 지난번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거 해석하자니까. 요거까지 해석하면 이거는 당연히 떨어지니까. 이게 제일 고급스러운 문제. 그러면 이번엔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얼른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줬죠.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항상 모르면 100으로 하자고. 기준을 100으로 잡고. 그래서 가격도 1, 양도 1. 그러면 1분이니까 1, 100 나와자. 이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값을 올리고 내리다 그러면 위로 가고 떨어뜨리면 밑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 10% 떨어뜨렸으니까 여기는 얼마 될까? 0.9. 왜 0.9 나온지 아시죠? 1이 100%니까 그러면 90%니까 0.9잖아요. 그러면 양 요거니까 요놈만 알면 되겠네.
자, 탄력성 2니까 10%점이니까 떨어져서 이전할때 20%가 늘어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20%니까 여기는 1.2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그죠? 0.9, 0.9 곱하기 1.2니까 그럼 2918, 9 이런 거 1.1, 1.08 그럼 8% 올랐거든요. 1.0%니까 108%니까 그러면 8% 올랐거든요. 맞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합시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도 지난번에 2번, 3번 보여드렸던 문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야 합니다. 이걸 모의고사 내려다 안 냈어. 왜? 내면 또 욕먹을까? 우리만 알자고요. 네. 우리만 알자고요. 내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가격도 없고 양도 없는데 어떻게 풀라고 하냐. 또 이렇게 말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야. 콜럼버스 계란이잖아요. 방법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죠. 논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 두 개를 주고 어쩌니까 이걸 모르니까 요것만 만들면 돼. 1만 만들 줄 알면 되니까.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죠. 자, 기준 정했습니다. 10% 올라가면 10% 올려서 그리면 되고 떨어뜨리면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요 문제 해석하셨는가요? 네. 안 되면 오세요. 100번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또 가야 됩니다. 바빠요 지금. 43번 이번에 아파트 값을 4억에서 4억 4천으로 상승하자. 몇 프로 올랐죠? 10%. 4억에서 4억 4천. 그러면 10%가 변동됐습니다. 맞죠? 자,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문제냐면은 탄력성 말을 집어넣고 응용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지문을 써가지고. 자, 그러면 4억에서 4억 4천이니까 그러면 10%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1000세대에서 950세대, 50세대 빠졌죠? 1000분의 50이니까 5% 준 거죠? 맞죠?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는 뭡니까? 4억. 그 다음에 여기는 4억 4천이요. 그 다음에 4억이니까.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세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950.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비율 문제니까. 그러니까 4억 4천분의, 4억분의, 그 다음에 4억 4천이니까. 그러면 10%가 지금, 그죠? 4억에 4억 4천, 10% 올라간 거 맞죠? 이거 됐으니까 10% 올라간 거 맞잖아요. 4억분의, 그 다음에 4천만 원이니까 10% 맞잖아요. 그 다음에 1000세대에서 950세대니까 지금 줄었는데 1000분의 950, 50이니까 그러면 5% 0.05니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비율로 만들어 좋고, 이게 더 빠를 거니까. 그러면 10분의 5니까 0.5 맞죠? 그럼 비탄력적이죠?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0.5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탄력성. 또 봅시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증가, 1 나왔네요. 소득이 지금 10%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10% 증가했다는 얘기는 1보다 큰 거 맞죠? 0보다 큰 거 맞, 0. 0보다 큰 거 맞으니까. 그러면 우등제, 정상제, 보통제. 맞은 거죠? 아까 이쪽에는 소득 탄력성 이거니까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니까 1은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그럼 정상제, 보통제. 자, 두 가지 해놓고 다음 중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 옳은 것입니다. 1번 수요가격 탄력성은 1이다, 아니다, 0.5다. 틀렸고. 두 번째 중간제다, 아니다, 우등제다. 0보다 크니까. 아까 0일 때가 중간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는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0.5인데 무슨 탄력적? 비탄력적. 틀렸고. 네 번째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공급자 송수가 증가됐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탄력적까지는 왔죠. 4억에서 4억 4천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러면 비고니까 비탄력적 값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져요. 비고탄지 여기 또 나왔네. 비탄력적인 값을 올렸잖아요. 4억 4천 올라갔죠. 그럼 비고니까 아파트 수입자 총 수입은 매출액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답은 네 번째. 겁나게 좋은 문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체가 많은 편. 이거 뭐 보고 합니까? 비탄력적인데 무슨 바꾸기가 쉬워? 대체 많다 적다? 적다고 봐야지. 비탄력적이니까. 아까 탄력적일 때쯤이니까 대체가 많은 탄력적인데 지금 비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비슷한 게 종류가 같은 것이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적을 거다. 맞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때 관리를 잘할까요 안 할까요? 소홀히 하겠죠. 비탄력적이니까 안 해도 못 도망가니까 관리를 잘해줄까 안 해줄까요? 만일에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어떤 사람 들어와서 도배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 그 동네 어쩌니까 우리 당구 칠 때자 당구가 동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안 굴러도 거기 가야 돼. 무슨 말 이해하신 거죠? 동네 주택가 호프집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불친절해로 가. 그게 비탄력적.
이게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도 받을 거고 불친절하고 관리를 잘 안 해도 어쩝니까? 어디 못 도망가니까. 근데 대학가 주변 어쩌면 호흡지 여러 군데에서 조금만 쌀쌀 맞고 비탄력적이면은 그럼 안 좋으면 어쩌면 애들 다 도망가.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해줘야 돼. 그래 정상하니까. 그렇게 말이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 선택폭이 적다. 그러면 누가 갑이다. 주인이 갑, 세입자는 을. 그러니까 어쩌니까 전세가 올려도 울며 겨자 먹고 따라가야 되겠죠. 불친절해도 어쩌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거기밖에 없으니까. 안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맞죠? 한밤중에 서울을 갑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석이 있대요. 그래도 가야 돼. 근데 오전에 어쩌니까 입석이 다음 차 타면 돼. 그게 대체가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오로지 어제 가는 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꼭 가야 돼. 그러면 서서라도 어떻게든 가야지. 바닥에 앉아서라도. 근데 주간에 어쩌니까 서서 간다, 나 안 갈 거야. 그 다음 차 타고 가면 돼. 그게 대체가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내가 선택폭이 넓으니까 내가 값되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을 바꿔도 되잖아요. 해석이니까.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45번. 탄력성 크기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수요가 감소, 아까 요 얘기는 또. 탄력적일수 아까 뭐였습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비탄력적은 아까 가격은 많이, 양은 조금. 자,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할 때 그 탄력적일수. 그러니까 앞쪽에 수요가 증가 감소, 그거는 그 다음 얘기라니까. 먼저 보실 것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이 말 이해하셨는가요? 아까 탄력적이란 말은 뭐보다 분자가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변하고, 근데 요놈은 많이 이렇게 변하는 게 이게 탄력적. 비탄력적은 반대로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줄고 이렇게. 그러니까 탄력적은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변화폭이 크다 작다 그것만. 오른다 떨어진다, 는다 준다는 그 다음 얘기요. 그러니까 변화폭만 보자고요. 자, 1번. 거기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보다 작게. 이해하셨을까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비탄력 가격은 많이, 양은 조금. 두 번째. 자, 수요 증가할 때 공급 비탄력적. 그럼 가격은 크게 작게. 크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비탄력적. 가격은 크게 작게. 보다 크게. 이 변화폭이 크냐 작냐 그것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른 것들은 그 다음 얘기인데 대부분 요것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 감소할 수요가 할 때 완전 탄력적. 수평선. 그럼 가격 변한다 안 변한다? 완전 탄력적은 이거 제로란 뜻이에요. 사실 하나도 안 변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수평선 되니까 값이 움직여도 어쩌니까 가격 양이 변하더라도 가격이 전혀 안 변하는 거. 그러면 다섯 번째. 거기에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변하겠죠. 비탄력적은 값이 많이 변하니까.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이렇게. 자, 수직선 맞습니다. 이럴 때 만일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혹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은 변화없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변하더라. 양은 상당히 적게 변하더라. 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변하더라. 양은 오히려 더 줍니까? 가격은 탄력적일 때 조금 변하고 양은 많이 변하더라.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조금 변하다. 요거 그런 문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탄력성이라는 말을 입으로만 외웠습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보다도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 그래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그 다음에 분자가 더 적어야 되겠죠. 그래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분모는 뭐니까 가격, 분자는 뭐니까 양이니까 어디가 크다는 요거 따지는 문제. 되신 거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44번 또 예감 좀 쉬어갑니다.